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제 영상을 일주일에 2편씩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뭐 매주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한 번에 여러 개를 연달아서 찍을 때도 있고, 왜냐하면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찍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됐던 내용을 당일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상당히 그런 시간적인 문제 부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개인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상당히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저도 오늘 목폴라를 입어야 되나 목티를 입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건 좀 약간 오바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점퍼만 하나 입고 출근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가을이 없어진 이유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후변화 때문이다 라고 뉴스에서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생활에서 그것을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오늘은 태양광에 관한 현업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T 변경안이 발표가 됐죠. 지난주에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직원이 아이고 대표님 어떻게 합니까? FIT 변경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30km 이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제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FIT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걱정을 하고 있었다 라는 것이 아니란 것을 방증하는 말투로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FIT 같은 경우에는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격 조건이 안 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것을 어찌 됐든 간에 한 5원 정도 더 받자고, 한 10원 정도 더 받자고 FIT를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저희 사업주분들한테도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FIT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 받으시고 모듈 1등급 모듈 쓰시고요. 차라리 최고가에서 한 5, 6원 정도 낮게 장기 입찰 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이 이걸 가지고 제 방으로 가지고 와서 부랴부랴 찾아왔을 때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내용을 한번 봐보면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 3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동일 면적이어야 된다. 동일 거리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 30km 이내. 저는 여기서 조금 의아했던 게,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 이런 것들 오죽했으면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조금 우려가 되고 웃겼던 게 30km는 무슨 근거로 산출을 하였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했고요. 왜 30km일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방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FIT 편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농축산어업인이 아닌데도 FIT를 적용을 받고 있으신 분들을 그냥 속아내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거리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30km이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여하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30km의 근거는 왜 30km인가?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 촉진법, 기타 등등 모든 법령을 마구잡이로 주먹구구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어떠한 법을 개정을 하고 법령을 좀 개정을 하고 규제를 좀 변경을 하고 그럴 때에도 예령이란 게 있죠.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예령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파장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날로 그냥 이렇게 발표를 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에너지관리공단도 그렇고요. 산자부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를 권장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방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인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애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탁상공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론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제가 실망을 했던 거는요. 이 30km 규제를 준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한 게 아니라 이런 규제를 왜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30km를 준다고 해가지고 할 사람이 안 하고 안 할 사람이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파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FIT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농축산어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또한 농축산어업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봐보면 역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5,500만 뭐 이 정도 되는데요. 농축산어업인들에게만 이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되짚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벼슬입니까? 농사 짓고, 그죠? 물고기 잡고, 소 기르고 하시는 분들이 벼슬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도시에서 나는 공무원으로서, 나는 어느 기업인으로서, 나는 어떤 회사원으로서 묵묵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아래의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왜 이분들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단 한 명도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다라는 것도 웃깁니다. 그죠? 벼슬도 아닐지는정 그럴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분들에게만 FIT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인가?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봐보면 농사 천하지 대본? 뭐 그런 사상이 깔려 있어서 그런가? 여튼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고요. FIT가 굳이 필요한가? 우리가 안쪽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굳이 FIT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원, 5원 정도 더 받기 위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FIT를 하는 이유는? 이라고 물었을 때 아마 보통 이 이유가 가장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IT를 해야만이 수익성이 더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FIT를 받아놓고 알고 보니까 편법으로 FIT를 했네? 라고 판단이 되면 애간공에서 모두 환수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중치에 대해서. 가중치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한다는 거는 1.5에서 1.0으로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1.5에서 0으로 바뀌는 수준인 거죠. 그럼 이런 발표, 그지 같은 발표를 해놓고 과연 얘네들이 전수검사를 할까 안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전수검사는.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든 그 기간이 인시가 얼마나 소요가 되든 간에 얘네들은 무조건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 더 받기 위해서 그 위험한 FIT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솔직히 내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더라도 FIT는 신청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중에 제가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내가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내가 설사 농업인이어도 나는 FIT를 신청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답답한 마음이죠. 이게 뭐지? 하는 생각도 들고 바보들만 있는 건가? 하려고 하면 할 거고 말려고 하면 말지. 이게 무슨 30km 무슨 참 답답합니다. 그죠? 차라리 어떠한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FIT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간공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주기적으로 체크를 한다거나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30km 이거는 상당히 조금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공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FIT 조건이 안 되면 그냥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도 FIT 운운하시고 FIT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FIT를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2억 2천, 2억 3천만 원에 분양받는 거를 2억 원도로 분양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0kg가 됐든 50kg가 됐든 100kg가 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고, 그 할 수 있음에 나는 얼마를 투자를 했고 얼마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영상은 FIT에 대해서 한 번 더 역설을 한 내용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지금 뭐 FIT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바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그거 해야 저희도 좋은 데다 기부도 많이 하고, 기부함으로써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회사 홍보도 되고 계약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공사도 더 크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게 50이라고 하면 나머지 50은 같이 기부를 하는 데 의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